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한강 홍수 통제소 여러분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뭐 한강 홍수 통제 상황을 꼭 보자는 취지는 아니고 그중에 한 예일 뿐인데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네, 장마철에는 물론 기후 위기 때문에 예측 못하는 자연 재해 발생할 수가 있죠. 수재도 그렇고 풍해, 예를 들면 산사태 등등의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대한 우리가 그런 재해가 발생할 수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일 테고,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테고, 세 번째는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뻔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 각 과정마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담당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연 상황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걸 최대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나름 만들어 놓은 규칙, 매뉴얼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평택시에서도 오고 경상북도에서도 와주었는데, 실제로 우리 재난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심각한 결과가 예방되기도 하고 확산이 막아지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가 보통은 이제 대한민국 공동체를 잘 지키는 안보, 또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또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민생,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안보 중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게 사실 생색이 별로 안 나는 일이어서 좀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뭐 인허가 부서나 이런 데는 뭐 좀 이렇게 대접도 받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안전관리 부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대우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피 부서 비슷하게 돼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좀 안전에 관한 생각, 또 안전 부서에 대한 좀 마인드를 통째로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인허가 업무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력 배치부터 또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 이런 것도 좀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뭐 굳이 얘기 안 하고 싶지만, 뭐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뭐 이런 것도 보면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 사고들이죠.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
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뭐 여러 영역에서 그러겠지만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또는 방치 때문에 벌어질 경우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후적인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의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 공직자들이 각별히 좀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이렇게 억압적 수단만으로는 안 되고 좀 보상 체계를 좀 분명하게 좀 해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또 그 보상 체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사 문제에서 좀 뭔가 근본적 대책을 좀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또 국민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게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일정한 권한과 보상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5명, 누적 피해액은 3조 9천억 원에 달할 만큼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정책과 병행하여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전파하여 주민을 대피시킴으로써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홍수 예보에 더욱 예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이거 나중에 또 한꺼번에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하천 범람 도시 침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에 강남역 침수 됐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해 반복이 됐는데 그게 구조적인 피할 수 없는 이유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수 간거 유지 보수 잘못인지 피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부터라도 아니 뭐 엄청난 뭐 대대적 공사 그런 상태가 아니고 현재 관리를 최선을 다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한번 듣고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는 혹시 그건 여기 소관은 또 아니어서 모를 수도 있겠는데. 네. 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강남역이 그 위치가 이제 그 높이가 그렇죠. 바로 옆에 역에 비해서 단차가 약 2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낮아요? 예, 그래서 20m나? 이렇게 요런 냉면 그릇 같은 네. 그런 모양의 여기 한 가운데 강남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물이 모이게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대심도 터널 설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물을 밑으로 좀 빨리 빼내는 이런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순간 강수량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금도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도 이제 그 행안부에서도 사전 대피뿐만 아니고 또 빗물바지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이거는 한 주에 한 번 청소하는 게 아니고 2시간, 3시간마다 청소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 나겠는데 강남 전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좀 낮은 지대라서 강남역이 예. 근데 사실은 강남역 인근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물이 흘러내려오면 안 되고 거기서도 빠져서 한강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수관거 소위 그 우수관
예, 예, 예. 그 관리를 좀 잘하면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죠. 줄일 수 있잖아요. 모이는 그 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괴롭히고 있는 편인데 현장에 가서 예, 그 수밖에 괴롭혀야지. 없는데 여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전에도 내가 어쨌든 뭐 다른 데 경험인데 예, 실제로 우수관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방치해 놓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다 긁어내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잘 하는지 불시 점검이라도 하고 그러시나요? 제가 저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저기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네. 이 회의 때 네네네. 그 바로 직구 현장에 나가서 강남하고 저기 서초 아. 싹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래서 저 현찰은 데가 많이 있어갖고 아. 예, 확실히 경고를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어쨌든 우수관이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한 기억으로는 네. 그게 정말 예측 못할 엄청난 양의 비가 오고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아니 뭐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예. 그때 잠길 때 예. 그게 예측 못할 엄청난 양의 비가 오거나 그런 거 아니었는데 잠겼던 것 같아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이제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그런 거 없게 예, 예, 이거 되게 자치단체 업무들인데 그렇습니다. 예. 저희 기획조정실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시간당 가구량을 보통 한 90mm로 해서 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45mm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안 내린 지역이 강남이나 강암이나 할지라도 90mm에 육박하는 굉장히 한계치에 다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그 우수관도 말씀하신 게 한 전국에 저희가 420만 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좀 이렇게 좀 낮은 지역, 중점 관리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55만 개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을 의무화 재작년에 해서 저희가 한 2번 이상, 1.5번 정도나 가서 점검하는 그런 걸 했고 국민들께서도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신문고 제도에 그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만 건의 또 신고를 주시고 또 신고받으면 의무적으로 또 지자체가 또 나가서 점검하는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대개 도로를 타고 흘러내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보면 우리 이제 이 장면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신고할 때 참고하시라고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철창 비슷하게 돼 있는 빗물바지예요. 그게 막혀 있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다니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 막힌 데가 거의 태반인데 지금 관리 잘 안 되고 있잖아 사실. 근데 그런 게 결국은 거리로 물이 들어가서 우수관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그게 안 빠지고 그냥 도로 타고 쫙 흘러내리다 보면 맞습니다. 그 용량 초과되고 낮은 데로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신고를 그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운영하는데요. 여기 회원이 약 120만 명이 돼요. 조금 아까 이제 저쪽 이제 그 말씀 주셨지만은 그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강남만이 문제가 아니라 강남 근처의 구들도 사실은 거기서 흘러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타깝긴 한데 그 원래 우수관이든 뭐든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서 꽉 막혀 있고 거기다 풀 자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요. 실제 페이퍼상으로 말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게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걸 되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 봐가지고 우수관 관로 관리 잘 안 하는 건 눈에 띄면 징계하죠.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 옛날에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요즘 자치단체든 정부든 돈이 없어서 시설물 관리를 못한다. 그런 상황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좀 어떤가요? 돈이 진짜 예산이 부족이다, 뭐 인력 부족이다. 인력 부족은 돈만 있으면 고용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맞나요?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관리 못한다는 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고 하세요. 예, 그래야 나중에 돈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 못하게. 돈이 없어서 진짜로 시설물 유지보수, 새로운 시설물을 만드는 건 돈이 넘어야 되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우호수관 관리는 결국 인건비 아닙니까? 네. 그거 파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신고하라 그래가 돈을 대주도록 하시고, 예. 그런데도 관리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런 수재가 발생하면 나중에 문책을 아주 세게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예, 8페이지입니다. 홍수 예보 및 전파 체계입니다. 행안부는 재난상황관리를 총괄합니다. 기상청은 기상예보를 실시하며 호우주의보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기상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환경부는 물관리 주무부처로서 홍수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합니다.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 호우특보를 발령하면 환경부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홍수통제소는 기상청에서 제공받은 자료 및 수문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며 홍수 예보를 실시하여 위험한 상황으로 예측되면 홍수주의보, 홍수경보를 발령합니다. 이때 단문 메시지, 팩스, 안전안내문자,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대국민 관계기관 전파를 실시하게 되며 특히 VMS라고 하는 음성 메시지 그리고 직접 통화를 통해 부단체장에게 통보하여 지자체가 지체 없이 즉시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우에 따른 상류와 하류의 하천 수위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 조절을 위해 댐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뉴욕지방청은 각 청의 관내 국가하천 시설 점검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홍수통제소에서 홍수특보를 발령하면 관내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국가하천 제방유실 등 위험 상황에서는 기상 상황, 하류 하천 상황, 댐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홍수통제소의 승인을 얻어 수문 방류. 지자체는 관내 지방하천 시설 점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홍수통제소에서 홍수특보가 발령되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 대피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합니다. CBS라고 부르는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근 지역에서 홍수특보가 발령되면 안전 안내 문자를 수신하게 되며 안내표 확인함으로써 위험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홍수 예보 전파 담당 직원이 이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대형 사고 난 일이 있죠. 졸거나 아니면 업무 태만하거나 이래가지고 올 실시간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줘가지고 아마 다른 데가 예보도 못 받고 그냥 침수도 안 한 애가 있죠. 그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죠? 그거 하라고 월급 받고 그 자리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기에 그걸 안 해가지고 수천 수만 명이 피해를 입게 만드냐.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죠? 결국 마인드인데. 그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매일 종일 그거 쳐다보고 있다 보면 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졸다가 뭐 딴 일 하다가 뭐 놀러 갔다가 막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옆에서 누가 찌르고 있을 수도 없고. 개선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해안부에서 안전 감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홍수통제소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홍수통제소가 이제 그 여름철 풍수의 기간에 그 제대로 비상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 감찰을 계속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은 이제 발생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언제나 비상 상태에 대비한 담당 공직자가 있고 나름은, 근데 그 업무를 제대로만 하면은 피해 확산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차단이 가능한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지하차도 어쩌고 하는 그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 않았어요? 이 전파 보고를 좀 늦게 해가지고 뭐 그랬다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건 부주의잖아요.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구조적으로 자동으로 알람 형태로 해가지고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할 수도 없고. 대통령님, 수사원 정책관 잠깐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홍수 그 예보 상황이 되면 비상근무를 서고 각 홍수 통제소별로 14명이 동시에 이제 비상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두 사람이 어떤 뭐 부주의 이런 거보다는 공동으로 이제 그 비상근무를 서기 때문에 그런 그 우려는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수 문제는 워낙 딱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저번에 그 사고도 있었고 하니까 대비가 좀 나름 된 것 같은데 이제 중복 체크하고 뭐 지휘 라인도 있고 뭐 잘 갖춰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벗어난 일반적인 안전 관리 담당자들 얘기죠. 일반적인. 그 참 예를 들면 어딘가가 예측 못하는 여기는 홍수 통제소는 예측이 되니까 그건 정신 차리게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어느 지역이 예측 못한 범람이 발생했다. 그랬다 오송 지하차도가 그 얘기겠죠. 그건 범람할 줄 몰랐죠. 근데 범람을 했잖아요, 그죠? 비정상 상태가 갑자기 발생한 거죠, 비상 사태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뭔가 매뉴얼에 따라서 막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마 매뉴얼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예측을 못했을 테니까. 저 잠깐 좀 예, 뭐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예, 하여튼 대통령 말씀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담당 공무원을 막 예. 문책하고 닥달하는 건 이미 끝난 다음이니까 네. 뭐 제재도 확인해야 되지만 안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예, 예. 그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는 그 상황 주민이 신고를 했고 이제 청주시나 충북도로 이제 신고가 됐는데 그 실무자가 이제 그거를 받게 되는 거죠. 네. 8급이나 뭐 7급 이런 직원들이 담당 부서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밤에 대처를 해라 그러면은 그거 우리 업무 아니야 하면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체장한테 유선 통보를 하고 부단체장이 담당 부서로 지정을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이제 그 말씀 주셔서 그 부단체장들이 그 실무 총괄 책임을 지고 사인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이구모들이 다 보는 그런 과거 시스템에서 작년부터는 AI에다가 홍수량, 강우량을 같이 주고 하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아니고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그 루틴한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지 지금. 네. 예를 들면 루틴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 갑자기 예를 들면 보가 터졌다든지 아니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이건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응급 대응이 그 오송 지하철도가 사실 그런 케이스거든. 넘쳤어 이미. 그건 그 잘못인데 그때 사고 대응이라도 신속하게 해서 도로 차단했으면 다른 데는 도로를 차단했는데 거기만 놔뒀다는 거 아니야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응 잘못이죠. 근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얘기 하는 중이세요. 안전편집. 말씀하세요. 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부단체장이 일단 유선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받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거고요. 부단체장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담당 부서를 지정을 하고 조치를 하면은 그때는 작동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실무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죠. 예, 거기서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그 지하차도 관련해서 하나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기계가 CCTV나 AI 이런 게 어떤 그 작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각 지하차도마다 4인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보 발령 시에는.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경찰. 이게 왜냐하면은 일반 공무원들이 봉을 들고 가서 이렇게 그렇죠. 차량 통제를 하면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4인 1조가 현장에 가서 그 계속 상시 그 대기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벌어지는 예측 못할 긴급 상황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외워놓을 수도 솔직히 없거든요. 매뉴얼 하면 이만큼씩 될 거예요. 그것도 공부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중요한 건 책임감인데, 사명감, 책임감인데, 그거를 뭐 누가 일부러 그러진 않거든요. 뭐 공직자들이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잠깐 나태해지거나 약간의 무관심, 방치 이런 게 이제 엄청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 주세요. 뭐 어쨌든 이게 좀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책임감이거든요. 예. 내 손에 사람들의 수천 수만 명 또 수백 명 수십 명의 생명이 달렸다. 제가 그 침수되는 거 있잖아요, 집. 네. 그 침수되면 진짜 죽을 지경이거든요. 막 냉장고에 잠기고 그 막 변기 막 올라오고 그래 봐. 이거 어떻게 살아 사람이. 엉망이 되죠. 예.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계 하나일 뿐이거든요. 몇 집 침수. 근데 당하는 사람은 정말 죽을 맛이고 심지어는 죽잖아요, 사람이. 예. 근데 이게 내 손에 그런 게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기 어려운데 내 가족들이 내 부모가 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그 사명감과 책임감을 불어넣어 줄 거냐. 네. 결국 공직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인사와 포상 아닙니까? 인사, 포상, 제재. 예. 이거를 어떻게 좀 잘 배합해서 그러니까 안전관리부서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하게 하고 또 네. 보내고 빨리 승진시켜주고 네. 성과에 따라 철저하게 보상해주고 오늘 사실은 경북하고 평택에서 워낙 잘한 사례가 있다길래 저기도 어떻게 포상이나 보상을 할까 연구하다 지금 말았는데 어쨌든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행안부가 담당이니까 예, 예. 그걸 일선 공무원들한테 좀 한번 몇십 명 모아가지고 뭘 해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할까 그런 거 한번 토론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한번 모아가지고. 재난 관리에 대해서 관심들 사실 별로 없는데 이렇게 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일 중요해요. 예. 그 제일 훌륭한 인재가 재난안전관리본부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 1차관을 원래 재난 담당을 시켜야 돼요. 위해서. 그죠? 네, 저는 이 차관입니다. 지금 재난을 지금 서울하면 세 번째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그냥 1차관이 그냥 차관이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차관급이라 그래서 급이지. 예,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은 차관 밑보다 한 단계 밑에 위에요, 밑에. 서열로는 세 번째로 써져 있던데? 예, 그 장관님 그 다음에 1차관, 예, 2차관, 예. 본부장. 아니, 2차관 없고 그냥 여기가 차관급으로 예. 본부장. 예, 예. 차관보다 한 단계 살짝 밑에. 안 밑에? 직급 서열로는 어쨌든 뒤에. 아니 저는 국무회의 제가 배석하거든요. 그래서 예. 대통령님 자주 뵙기 때문에 제가 약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실히 높은 쪽으로. 예? 서열로도, 직제 서열로도 먼저 하는 걸로. 네, 맞아 진행합시다. 근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책임감과 사명감은. 예. 네, 이어서 홍수 대응 체계를 전면에 있는 왼쪽 화면부터 아, 그런데 참 하나 또 추가를 하면, 그래서 이 안전 관련 부서는 사실 책임도 크잖아요. 사고 나면 문책당하잖아요. 심지어 구속당할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예우 대우를 잘해줘야 돼. 그 누가 하고 싶겠냐고요. 그 인정도 안 해주지, 승진도 잘 안 되지. 문제 되면은 책임져야 되고 실제로 인생이 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 도망가려 그러고 거기서 대개는 미움받는 공무원들 글로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 하면 돼. 여기도 앞으로는 다 바꿔야지 생각을. 네? 그때 우리 본부장님 그러셨던가 이거를 아예 인사 담당 부서가 겸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 말씀하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진짜 좋은 생각 같아요. 예. 인사 담당 부서가 안전관리를 겸하게 하는 거. 그거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그 대통령실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죠. 인사 시스템에 관한 거니까 그 진짜 좋은 아이디어. 보니까 훌륭한 인재 같으세요.
네, 맞이합시다. 네. 지하주택 침수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신림도 네. 그때 정부 정책으로 반지하방을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지원도 해주고 이러면서 전부 이사 가게 하는 정책을 하지 않았어요? 국토부에서 했는데 네. 성과는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그런 성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 보니까 어디 보도에는 무슨 뭐 몇 %로 옮겼느니 뭐 그런 보도 나왔었는데 성과는 그냥 그게 쉽지 않은데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 지하에 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침수되는 지하방 그것도 대충 예측되는 데잖아요. 예를 들어 지하방은 쭉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낮은 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전에 한번 잠긴 일이 있거나 또 잠긴 데 근처이거나 이런 거 파악은 한번 해본 게 있나요? 서울시가 가장 많은데요. 약 그렇지 지방에 뭐 그 지하에다 지방에 집 질 일이 없겠죠. 한 5만 개소 정도 대략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물막이판이라 해서 차수판을 설치하고 네. 하고 그 지하에서 이렇게 역류에서 들어오는 역류 방지 장치 이런 걸 설치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임시 방편입니다. 그렇지 하수 올라오는 거는 사실 전체 수익 올라가면 막기가 어렵지. 역류 방지 장치를 하더라도 예. 올라오는 자체는 원천 봉쇄는 불가능하겠죠. 예. 확 올라오는 걸 막겠지만 그리고 차수판도 물을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새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그래도 확 대량으로 들어오는 건 맞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사람 목숨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차수판 설치, 역류 방지 장치는 이건 보완적인 장치인 거고 대피하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빨리 그들이 그 반지하 주택에서 대피하도록 하는 게 지난번 신림동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지하 주차장에 한켠에 그 만들어 놓은 집인데요.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통해서 물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하 주차장에 또 차수 시설을 하는 데가 있긴 있던데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 주차장이 그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막 이래서 이제 이게 간극이 없이 네, 완벽하게 이게 판이 설치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요즘 뭐 옆으로도 새 들어가겠죠. 예, 예. 그럼 뭐 어떻게 해요? 5만 가구쯤 된다고요? 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하방, 반지하방이? 예, 약 그렇습니다. 예. 5만 개.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좀 지금 뭔가 주거 대책을 만들어서 좀 대책을 세우고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애지지가 않죠. 있는데 안 쓸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그분들을 다른 데로 옮기면 근데 반지하방은 되게 불법 아닌가요? 그까지 제가 대체적으로 반지하방은 그 지하 대피소라고 지어놓고는 방으로 바꾼 것들 아닌가? 반지하로 허가가 나요? 주거용으로 안 나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마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허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고 네. 상당수는 불법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이 개인 뭐 이때까지 인정됐던 재산권인데 그걸 어떻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이사를 가게 해주든지 주거복지정책 차원에서라도. 근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이사를 가면 거기를 비워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 또 들어갈 그거고, 그거를 좀 근본적으로 정책실에서요. 그 명색이 10대 선진 경제국 강국이라면서 뭐 반지하방에 뭐 침수당하고 그게 말이 좀 그러니까 그게 대개는 불법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실태 조사를 좀 한번 해보고 장기 대책이 뭐가 있을지 또 단기 대책은 뭐가 가능할지 정말로 안 되면 뭐 차수판이라도 뭐 세게 만들든지 해야지.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잔인한 일이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서울시에서 그때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 뭐 어떻게 해결했다고. 근데 나는 속으로 저기 그렇게 해결될
그 같지가 않은데 근데 뭐 상당히 해결한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수판 설치, 물막이판 설치. 물막이판 설치를 했다. 예, 예, 그거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어차피 인명 피해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동행 파트너제라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5명이 담당을 해서 빨리 대피시키는 걸 도와주는. 예. 아. 이제 플랜 A가 안 되니까 플랜 B로. 그랬던 거예요. 아, 예. 근본 해결을 한 게 아니고. 예, 하여튼 서울에 제일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예. 대도시에 많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뭐 방법이 있나 찾아보시죠. 어쨌든 단기 대책이라도 지금 당장은 뭐 이사를 가든지 그건 불가능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좀 장기는 지하 반지하 방 작년 재작년 대비 피해 규모를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자치단체들도 그렇고 정부기관도 그 문제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매년 잠기는 피해 세대 수가 통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프로 제가 그래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한번 잘 챙겨 보시고 대비도 좀 잘해주세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대통령님 그 반지하 관련해서 보충 보고를 드리면은 반지하 관련해서 한 4만 6천 군데 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차수판 이 들어가는 데나 이런 데 막는 거 있고 또 들어가면 주방이나 뭐 거실, 욕실 이런 데 역지변이라고 역류 방지 시설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338곳 거기에 이제 차수판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대책이 본부장 보고 드린 대로 뭐 일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즘처럼 집중호우가 오는 상황에서는 그걸로 구조적인 대책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구조적으로 저희가 대피를 시킨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침수돼서 살림 다 망가지는 것 더하기 인명피해가 발생한 인명피해 발생은 최소한 그건 막아야지. 네. 뭐 비상배를 각 집에 다 설치해 놓든지 아니면 막 장길 같으면 강제로 깨우게.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거라도 하든지. 나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새벽에 이러면 사실은 자다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어쨌든 뭐 사소한 대책이라도 최대한 만들어 보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동네 풍수의 안전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수목을 제거한다든지 거기 급경사면 관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추가적인 2차 피해 발생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나온 김에 얘기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전에는 산불 났는데 마을이 불탄다는 건 우리는 상상을 못했고 뭐 LA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도 산불 나면 당연히 지금 민가가 불타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예를 들어보니까 그 집이나 건물 근처에 있는 나무를 좀 뱄으면 좋겠는데 그 절대로 못 베게 해가지고 특히 사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수목 제거를 좀 해야 이게 불이 옮겨오는 걸 좀 막을 텐데 거의 숲과 건물이 붙어 있대요. 아니 심지어 겹쳐 있대요. 그 나무 밑에 들어가 있는 형상이라 산불이 나면 대책이 없다고. 근데 그건 일정한 기준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뭐 주거지역 또는 건물로부터 뭐 몇 미터까지는 뭐 수목 제거를 좀 허용을 한다든지 그 산림청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기준을 좀 정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그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 맡은 저희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사유재산이라 그 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그렇군요. 예, 심지어는 산에 지금 불에 탄 나무인데 이게 옆으로 경도가 돼서 위험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못 빼요, 자치단체. 그러면은 현행 법규상으로 안 되면 입법을 하시죠. 예를 들면 뭐 산림재해 방지법이든지 뭐 방지 규정을 안 넣어가지고 그거 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뭐 남의 재산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필요하면 법률 규정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입법을 해결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그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그 일정한 안전지대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또 산불 났는데 집탈 걱정을 하는 지대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전에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그냥 네. 말씀 덧붙이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대형 헬기 도입하는 거로 적극적으로 네네,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동 진화하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은요. 그래서 초동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까무프는 3,000리터밖에 안 돼요. 그래도 괜찮은 편 아니에요, 그게? 그나마 괜찮은 건데 주력 헬기인데 산림청에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한 11,000, 12,000짜리 저번에 얘기했던 예, 신호쿠. 예예예. 그 정도가 도입이 한 대여섯 대 정도만 있어도 신호쿠 우리 군에 꽤 많잖아요. 그 이제 몇 개나 별도로 또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신호쿠 이제 군에 내가 저번에 예. 협조 요청을 그때 해놨는데 네. 국무회의 때. 예, 저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했잖아요. 예, 예. 사는 거 일단은 그 까무푼지 뭐 까르푼지 예, 까무푼? 예, 까무프입니다. 까무푼. 예. 까무푼은 지금 러시아에서 부품이 못 들어와서 8대인가가 못 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거는 러시아하고 무슨 협의를 좀 하든지 해가지고 그거라도 고쳐 쓰고 예, 예. 군은 일단 협조 체제를 좀 만들어서 예. 그 맨날 훈련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예 봄철 고 위험 시기는 아예 그 체제를 갖춰가지고 아예 그거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몇 대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국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 지난번 국무회의 때 말씀 주셔서 네. 지난주 그 수요일 날 저희하고 국방부하고 산림청 같이 모여서 네. 그 운용 체계, 운용 협의체를 지금 만들기로 네, 네. 예, 지금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돈 들여 사는 거는 지금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잠깐만 그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있는 거 쓰자고. 군에 있는 거. 군에 꽤 많을 거예요, 신호쿠가. 그리고 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주고, 시설 갖춰주고 비상대기 시켰다가 그 조립해서 바로 출동하면 되잖아요. 그 봄엔 아예 출동 준비해놓고 있으라 그러고. 그 위험 시기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현장에서 제가 좀 지켜봤는데요. 이 훈련이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이 타점을 잘 못 맞추더라고요. 그 높아서 그렇대. 아니, 그러니까 그 헬기 조종사들도 이 훈련을 해야지. 예,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니라 지상 한 25m 정도에서 이제 이거를 그 타점을 그 투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엉뚱한 들 이렇게 많이 좀 바람, 포탄 투하듯이 예.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해놔야지. 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잘하겠습니다. 그 지금부터 하게 만드세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때 따로 얘기를 한번 하든지 할 테니까 기획을 기본적으로 해주면 내가 따로 별도 지시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군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예, 그리고 그 박스 안에 그 지난번 6월 회장들한테 경고사와 사인 받으라는 거 다 했어요? 서식 만들었습니다. 또 저기 사인할 수 있도록. 아직 준비한 중에. 예, 저기 그 6월 5일 날, 6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말씀 주셔서 네. 요거를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것부터 만들어야 예, 대상을 보면은 이제 대상 중간쯤에 그 매뉴얼 운영, 그러니까 네.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기관이 총 344개의 기관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중앙부처가 44개, 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공공기관 57개에서 네. 34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차관급, 지자체는 부단체장, 공공민간기관은 부기관장이 서명하도록 하되 군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무장관인데. 아니 차관이 예, 여기 차관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기관장하고 실장, 국장도 같이 함께 서명하도록 해서 잘하셨습니다. 맨 뒷줄을 좀 부탁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이제 대통령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재난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검토도 같이 병행 네, 검토가 그러십시오. 필요하다는 말씀. 예. 그거는 뭐 잘 만들어 오시면 웬만하면 의견대로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인허가가 뭘 중요해? 응? 사람 생명 안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다 인허가 부서가 가장 우수인재가 있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되지. 네. 어쨌든 아주 모범적으로 재난에 대응 대비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평택의 안전총괄과장님은 지금 그 과장으로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 부서에서 2년 근무 2년 근무했어요? 네. 정년 얼마 남으셨어요?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어요? 네. 그 과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만든
뭐 일종의 매뉴얼이랄까 그런 건가요? 어떤 매뉴얼? 아까 요 지하차도 관리하는 거 그 매뉴얼은 해양부에서 기본적으로 돼 있는 원래 있는 매뉴얼이 건데 재난 유형이 한 30가지 유형대로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각종 네. 재난에 따라서 각각의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잘 지키신 뭐 네. 사례, 뭐 중에 사례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에 대응하는 매뉴얼 무지하게 많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아마 그 2년 동안 다 외우고도 다 못 외울 것 같은데. 한 30여 개. 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큰 사고 날 뻔한 것들을 잘 방어해 주셨네요. 경북은 이거는 새로 우리 이철우 지사가 만든 거예요? 예, 이철우 지사님 계실 때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예, 23년도에 이제 수해가 많이 나서 사람이 여러 명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민간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만들어서 조개 지역 마을을 이제 주민 피해 없이 잘 대피시키는 그런 모범 사례입니다. 사고, 산사태 등등 사고 나는 건 못 막는 게 쉽지 않으니까. 예. 그 경우에, 근데 지금 산사태는 위험 지역을 다 알려주죠. 네, 알려주는데요. 그 토양 함수율 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 지역 이렇게 이제 해줄 때 꼭 이게 들어맞지 않는 게 하늘에서 비가 얼마큼 많이 내리느냐가 더 오히려 더 큰 그럼 영향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근데 이게 일종의 교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위험 지역으로 알려줬고, 근데 안 알려준 지역에서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알려준 데서 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알려준 데가 난 게 많아요? 안 알려준 데가 많아요? 안 알려준 데가 훨씬 많습니다. 안 알려준 데가 훨씬 많아요. 예보가 그렇게 훌륭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거네. 안 하는 것도 낫겠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산사태 난 데를 계속 분석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예보 지역을 계속 늘려 나가겠죠. 뭐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추가 발굴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도 좀 바꾸고 비중도 바꾸고 뭐 해서. 예,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과 재배를 네. 이 팔분 산에다가 막 사과를. 팔분섬 위쪽에다 하거든요. 아, 그런데 그래요? 위로 올라갈수록 당도가 높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산사태는 이제 사람 손탄대가 산사태가 나잖아요. 주로 그렇겠죠. 예, 그리고 사과 가성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근처에 집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명 피해가 동반되는 겁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이제 플랜 B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자 하는데 이제 그 경북하고 저희가 같이 지금 그 논쟁도 있죠. 임도 개설을 하는 게 산불 방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네.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더 크게 만든다. 이래가지고 해자 말자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 정확하게 좀 말씀 주신 거고요. 그 이게 이제 27,000km거든요. 길이가요. 임도 길이가. 임도 현재 만들어진 임도가 예. 응? 이거를 관리를 이제 측구로 아래서 이렇게 임도가 있으면 여기 산 경사에 있는 쪽으로 측구가 있거든요. 네. 물이 빠지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을 빼주는 배수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27,000km를 다 관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게요. 산불을 막기 위해서 임도를 만드는 거는 좀 효과는 확실히 그러니까 있습니다. 산림 관리를 위해서 임도를 만드는 건 말이 되는데 산불을 막기 위해서 임도를 개선한다는 건 그거 좀 차라리 진짜 그 헬기하고 산불 방지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키는 게 돈이 적게 들지 그게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아니 논쟁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기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인데 어쨌든 재난안전관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잘해봐야 생색도 안 나고 막았다는 거는 근거가 안 남잖아요. 사고가 나면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날 사고를 막았다는 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저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질 지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보던 구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이게 성과는 눈에 안 띄고 실패만 눈에 띄는 특수한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게 의욕을 갖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좋은 사례들은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포상 보상을 많이 해야지. 어쨌든 인사 문제도 그렇고. 이 두 번이라도 어떻게 좀 수를 찾아보세요. 예. 근데 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소속이라 뭐 지방정부 어떻게 쉽게 하긴 어려운데 저기 가방권을 준다든지. 가방권 뭔지 알아요? 가방권. 가방권 알아요? 그러니까 가임 방지권이라고. 나중에 문제 생길 때 한 번은 봐준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저기 뭐 포상 보상이나 뭐 그런 거라도 잘 챙겨 보십시오. 제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포상 보상이 가능하잖아. 예. 그죠? 네네. 가능합니다. 뭘 원하는지 한번 물어도 보고. 제가 사실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근데 첫째는 이제 인사는 쉽지가 않죠. 예, 자칫한 사정이 있는데. 예, 그게 제한적이고요. 두 번째는 휴식권 보장이라 해서 아, 휴가 주는 거, 그거 좋습니다. 주말에도 이제 뭐 없고 그러니까 비가 뭐 주말에 또 주로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주로 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게 주말에 비가 많이 오고 예, 밤에 비가 많이 아, 진짜? 예. 실제 야간 시간에 많이 머피의 법칙 같은 거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겠지, 설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한테는 뭐 2주 동안 마음대로 그냥 푹 쉬게 한다든지 또 몇 년 더 근무하면 안전관리 부서는 잘하면 예, 물론 포상으로 그렇게 해서 그 말이죠. 예. 무조건 해주자는 게 아니고. 아, 그럼요. 일단 휴가는 권고를 좀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네. 이제 그 꼭 들어가는 물질적 보상에서 아, 이제 그렇죠. 그 재난관리수당 8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아, 네. 이거를 아마 월 8만 원? 예,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려주자. 파격적인 어떤 저기 아까 저 보고 드릴 때도 파격적인 인센티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죠. 그 재정 부담을 근데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내는 건데 그 풀어주겠다 그런 정도예요? 아니면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주라면 아마 잘 안 할 수 있죠. 될 거고 저희가 아마 총회 일부라도 인건비를 늘려주는 정도가 안 되고 네. 그럼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죠 그럼.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예, 그 별도로 기한해서 한번 보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한번 보고 일단 그거라도 어쨌든 재난안전관리부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두 분도 고생하셨고요. 다른 지방정부에 모범적으로 잘 전파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런 좋은 사례들은 중앙정부가 잘 발굴해가지고 계속 격려하고 권장하고 그래야죠. 자, 또 추가 더 네, 예정된 시간 20분가량 넘었고요. 준비된 안건과 토론은 다 마쳤습니다. 하여튼 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아까 참 메모해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각종 업무 순위 또는 지시 순위에서 예를 들어 업무 그 재난안전 업무, 재난안전 관련 지시 우선 그런 거를 뭐 하나 원칙으로 정하든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똑같은 지시를 동시에 받았다. 그러면 재난안전 업무 우선, 재난안전 관련 업무 지시 우선 요거를 어떻게 원칙으로 하나 정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뭐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뭐가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우선한다. 그 원칙을 하나 정해서 전파하든지 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좀 그래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하여튼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시된다. 이걸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과 지침 만들어서 전파하면 그러십시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마치도록 하시죠. 네, 이상 전문회의를 마치겠습니다.